바른미래당에서 당내 경선 1위를 한 박종진 예비 후보를 공천해야 한다는 유승민계, 손학규 중앙선대위원장을 전략 공천해서 서울시장 선거를 지원해야 한다는 안철수계, 지금 서울 송파을 국회의원 재선거 공천을 놓고 바른미래당 내 양측 개파의 주장이 철저히 대립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까지 출마 의사가 없다고 밝혔던 손학규 전 의원이 후보 등록이 시작된 어제 돌연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상황은 더 꼬이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가장 반발하고 있는 사람은 당내 경선 1위를 했던 박종진 예비 후보입니다. 자, 박종진 예비 후보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진 예비 후보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비 후보가 참 오래 가네요. 예, 그걸. 예, 예비자 떼기가 이렇게 힘들 줄은 모르시고 출마 몰랐습니다. 결심하셨습니까? 예, 저도 전략공천 어떻게 보면 대상자였고. 네. 제가 전략공천을 받았어야죠. 저는 그래도 절차의 민주주의를 존중했기 때문에. 네. 경선에 임했고, 네, 모든 민주주의 절차에 당에서 원하는 대로 다 했습니다. 네. 그런데 서울 송파을 전략공천 네. 으로 희생을 당하는 그러한 경선 1위제가 될 줄은 전혀 꿈에도 몰랐습니다. 네. 이 박 예비 후보가 바른미래당에 어떻게 보면 영입 케이스로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영입 인사죠. 네네. 그렇게 해서 송파을 출마를 결심하고 현장은 언제부터 뛰신 거예요? 저는 현장은 1년 전부터 뛰었습니다. 네. 지금 뭐 나오고, 그러니까 다른 당에서 확정된 후보라든가 아니면 또 거론된 어떤 후보들보다 제일 먼저 이렇게 가장 먼저 뛰셨죠. 네네. 네. 바른미래당 내 당내 경선은 언제 있었습니까? 당내 경선은 지난주에 있었죠. 한 일주일 됐습니다. 네. 거기서 1위 하셨고요. 네네. 압도적으로 1위 했습니다. 거기서 1위 했는데도 왜 당에서는 후보로 결정을 안 하고 그때는 어떤 이유를 들던가요? 미룬 이유가? 제가 3등 후보다.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 배현진 씨나 최재성 후보에 비해서 3등이다. 이걸 오직 지금까지 계속 일관되게 주장하는 게. 그러면은 당내 경선은 왜 합니까? 그렇죠. 네, 잘 말씀하셨고 이거는 핑계에 불과하다. 지금 바른미래당의 거의 모든 후보들이 3등이다. 어제 안철수 후보 자체도 네, 그런 얘기 나오죠. 3등이라고 얘기하면서 여론조사가 잘못됐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곱하기 3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네. 그럼 저는 곱하기 3 안 하나요? 저도 해야죠. 저기 박 예비 후보, 네. 손학규 위원장이 어제 이 돌연 출마 선언을 했는데 네. 통화하셨죠? 네, 통화했습니다. 손 위원장이 출마 선언하고 오후에 전화가 왔습니까? 그렇죠. 네. 뭐라고 이야기하던가요? 당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다. 서울시장 안철수 시장 본인이 당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다. 네. 네. 왜 희생입니까? 안철수 시장이 강력히 원한다. 네. 그리고 3등 후보를 낼 수 없다는 것이다. 네. 똑같은 원리에서 손학규 속으로는 뭐 언론에서도 다 얘기했지만 그럼 손학규 후보는 2등입니까? 이게 논리가 안 맞고 A, B, C가 안 맞고 명분도 없고 상식도 없고 원칙도 없다. 네.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정치를 하는지 모르겠다. 2+1은 3이죠. 네. 네, 이 안철수 송학규에 플러스 박종진이가 되면 3이지만 이분들이 박종진을 빼면 2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손학규 위원장이 어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선당 후사의 심정으로 좀 물러나달라 이런 이야기 하던가요? 네네, 양해해달라고 했습니다. 양해해달라. 그런데 이거는 뭐 제가 100번 양해를 할 수도 있죠. 근데 이게 명분도 없고 원칙도 없고 상식이 어긋나는 거거든요. 네. 대한민국 역사상, 정치 역사상 경선 1위자가 공천을 못 받은 경우가 네. 더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못 받게 되면. 네. 네네. 자, 그래서. 이거는 창피한 역사죠. 바른미래당이고 또 신당이 바른 정책, 그리고 젊은 정치하겠다, 개혁 정치하겠다, 미래 정치하겠다고 기치를 들고 온 사람들이 모인 당인데 여기서 어떻게 가장 구태 정치를 보여줍니까? 손 위원장한테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손 위원장은 제가 정치부 기자 때 굉장히 어른이시고 저보다도
20년 연배가 높으신 분인데 네.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전 그런 건 못하고요. 네. 예 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양보할 수 없는 이유들이 많습니다. 네. 예, 원칙에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뭐 일각에서 손 위원장이 나서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20년이나 연배고 여러 가지로 정치적인 자산도 많고 연륜도 높고 그래서 손 위원장이 나서면은 오히려 더 낫지 않느냐. 뭐 일각에서는 또 특히나 이 안철수계 쪽에서 이런 이야기 하고 있고 그것이 또 서울시장 선거에도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서울시장에 도움이 되는 건 제가 나가는 거죠. 제가 나가서 손학규 대표 선대위원장하고 안철수 대표 2+2를 만들어야죠. 네, 그렇게 해야만. 제가 빠지면요. 2가 아니라 2-1이에요. 네. 그러면 1이 되는 거예요. 네. 그거는 굉장히 마이너스적인 생각이고요. 그리고 제가 손학규 대표보다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요. 네. 그게 너무 그 물음표를 그게 짓고 너무 있습니다. 일방적 생각이다 이거죠. 선입견이나. 솔직히 제가 훨씬 더 경쟁력이 있죠. 네. 이거는 뭐 댓글이든 뭐든 주변 상황이나 환경을 보면 훨씬 더 많죠. 그런데 손학규 위원장이 어제 이전까지는 전략공천을 하더라도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때까지는 박종진 예비 후보를 만나서도 잘하라고 이렇게 어깨 두드리고 그랬다면서요. 네, 두세 번 전화 오셔서 네. 열심히 하라. 네. 네, 그리고 나는 절대 안 나간다. 왜 걱정하지 마라.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다고 보세요? 아니면 그 전부터 그냥 바뀐 마음을 표현을 안 했다고 보세요? 그 두 가지를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마음을 바뀌었다고 본인이 얘기하시니까 네. 그걸 믿어야 되는 게 후배 입장에서의 도리고 네. 그런데 이제 여러 언론이나 주변에서 이거는 계산된 거다. 근데 의문되는 건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선거를 네. 나가겠다 해서 나가는 게 아니고요. 네. 준비를 할 게 많아요. 특히 서류 네. 떼는 거는 재산세 떼는 거는 3, 4일 이상 걸립니다. 네. 그리고 오늘이 마감인데요. 네, 정가 기록 떼는 것도 꽤 걸려요, 시간이요. 네. 이거를 쉽게 할 수가 없어요. 본인이 또 직접 가서 동사무소 다 가야 되고요. 네. 서류가 열 몇 개가 되는데요. 네. 이거를 어떻게 저는 이미 벌써 일주일 전부터 다 준비해 놓은 거지만 네. 손학규 대표가 이게 어떻게 하루 만에 가능한지 만약에 어저께 진짜 돌연 결정했다면 네. 그렇군요. 그렇지 않다면 아까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 경우 중에 네. 미리 벌써 이게 다 작전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지 네. 자. 그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네. 이거 무공천을 원하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손학규 대표가 전략 공천을 원하는 건지 그것도 이제 이준석 그 노원봉 의원이 네네. 그거를 이제 후보자가 그걸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네. 이건 어떻게 보면 무공천을 원해서 김문수와 안철수의 단일화에 박종진을 희생시키는 거다. 네. 무슨 말인지. 이런 논리를 폈는데 어떻게 옳은 건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정치 순도가 높아서 제 머리로서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네.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일단은 결론을 내리겠다는 거죠, 오전에? 네네, 오늘 오전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후보 등록 마지막 날이니까. 네네. 그런데 어제 최고위원회에서도 논의를 2시간 이상 했지만은 결론을 못 내렸는데 오늘도 상황이 똑같다면 결론을 못 내리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불가피하게 무공천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는 것 아닐까요? 네, 근데 이게 원래 전략이었는지 무공천이 네. 아니면 이게 뭐 의도하지 않은 일이었는지 그게 네.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게 손학규 대표를 전략 공천하기 위해서 이 카드를 쓴 건지 네. 박종진이가 반발할 거 뻔하고요. 네네. 그리고 경선 1위자가 지금까지 공천 못 받은 적이 없고요. 원칙도 없고 상식에도 어긋나고 명분도 없고 신의에도 어긋나거든요. 만약에 이런 무공천이 선택을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지금 거의 무공천이 사실상 50%를 넘어갔다고 봐야죠. 제가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한. 네. 아니면 손학규 대표가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한. 네. 예, 두 분 중에 만약에 그대로 치킨 게임으로 간다면 네. 무공천일 확률이 50%가 넘죠. 그리고 나서 생각하는 거는 네. 글쎄 제가 카드가 여러 가지 있긴 있지만 뭐 탈당도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지금은 뭐 무소속 출마할 수 있는 기회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네. 그 정도 선이고 뭐 이제 고민을 해봐야죠. 또 측근들도 있고 저를 지금까지 지지했던 송파 구민들도 있고요.
그분들을 저는 배신하거나 또 민주주의를 배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아니, 공천을 하지 않으면은 바른미래당 당원으로서 출마하기는 어려운 건가요? 네,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네. 당 법적으로 제가 소속으로는. 경선에 들어갔기 때문에. 네네네. 경선에 들어갔기 때문에. 네, 그렇군요. 이 경선만 들어가니까 경선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불리해요. 네. 무소속 출마도 못하고요. 거기에 꽉 막혀 있는데 네, 반발해서 오히려 안 되는 거고. 네. 오히려 경선에 안 들어간 사람이 유리한 거. 이거는 법으로 바꿔야죠. 네. 그죠? 그래서 제가 박종진법을 만들어라. 나같은 네, 네. 억울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도록 네. 그렇게 기자회견을 했었습니다. 오늘 하루 굉장히 고민이 긴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바른미래당 송파을 예비후보 박종진 예비후보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정치 역사상 경선 1위자가 공천을 못 받은 경우가 네, 더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못 받게 되면. 못 받게 되면. 네. 네네. 자, 그래서 이거는 창피한 역사죠. 어제- 바른미래당이고 또 신당이 바른 네. 정책 그리고 젊은 정치하겠다, 개혁 정치하겠다, 미래 정치하겠다고 기치를 들고 온 사람들이 모인 당인데 여기서 어떻게 가장 구태 정치를 보여줍니까? 손 위원장한테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손 위원장은 제가 정치부 기자 때 굉장히 어른이시고 저보다도 네. 20년 연배가 높으신 분인데 네. 제가 어떻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전 그런 건 못하고요. 네. 예 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양보할 수 없는 이유들이 많습니다. 네. 네, 원칙에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뭐 일각에서 손 위원장이 나서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20년이나 연배고 여러 가지로 정치적인 자산도 많고 연륜도 높고 그래서 손 위원장이 본인이 당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다. 네. 네. 왜 희생입니까? 안철수 시장이 강력히 원한다. 네. 그리고 3등 후보를 낼 수 없다는 것이다. 네. 똑같은 원리에서 손학규 속으로는 언론에서도 다 얘기했지만 그럼 손학규 후보는 2등입니까? 이게 논리가 안 먹고 A, B, C가 안 맞고 명분도 없고 상식도 없고 원칙도 네. 없다. 네.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정치를 하는지 모르겠다. 2 플러스 1은 3이죠. 네. 네, 이 안철수, 송학규의 플러스 박종진이가 되면 3이지만 이분들이 박종진을 빼면 2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손학규 위원장이 어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선당 후사의 심정으로 좀 물러나달라 이런 이야기 하던가요? 네네, 양해해달라고 했습니다. 양해해달라. 그런데 이거는 제가 100번 양해를 할 수도 있죠. 근데 이게 명분도 없고 원칙도 없고 상식이 어긋나는 거거든요. 네. 왜 당에서는 후보로 결정을 안 하고 그때는 어떤 이유를 들던가요? 미룬 이유가? 제가 3등 후보다.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 배현진 씨나 최재성 후보에 비해서 3등이다. 이걸 오직 지금까지 계속 일관되게 주장하는 게. 그러면은 당내 경선은 왜 합니까? 그렇죠. 네. 잘 말씀하셨고, 이거는 핑계에 불과하다. 지금 바른미래당의 거의 모든 후보들이 3등이다. 어제 안철수 후보 자체도 네, 그런 얘기 나오죠. 3등이라고 얘기하면서 여론조사가 잘못됐다고 네.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곱하기 3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네. 그럼 저는 곱하기 3 안 하나요? 저도 해야죠. 박 예비 후보. 네. 손학규 위원장이 어제 이 돌연 출마 선언을 했는데 네. 통화하셨죠? 네, 통화했습니다. 손 위원장이 출마 선언하고 오후에 전화가 왔습니까? 그렇죠. 네. 뭐라고 이야기하던가요? 당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다. 서울시장 안철수 시장. 본인이? 제가 전략 공천을 받았어야죠. 저는 그래도 절차의 민주주의를 존중했기 때문에 네. 경선에 임했고, 네, 모든 민주주의 절차에 당에서 원하는 대로 다 했습니다. 네. 그런데 서울 송파을 전략 공천 네. 으로 희생을 당하는 그러한 경선 1위자가 될 줄은 전혀 꿈에도 몰랐습니다. 네. 이 박 예비 후보가 바른미래당에 어떻게 보면 영입 케이스로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영입 인사죠. 네네. 그렇게 해서 송파을 출마를 결심하고 현장은 언제부터 뛰신 거예요? 저는 현장은 1년 전부터 뛰었습니다. 네. 지금 나오고, 그러니까 다른 당에서 확정된 후보라든가 아니면 또 거론되는 어떤 후보들보다 제일 먼저 이렇게 가장 먼저 뛰셨죠. 갔죠. 네네. 네. 바른미래당 내 당내 경선은 언제 있었습니까? 당내
당내 경선은 지난주에 있었죠. 한 일주일 됐습니다. 네, 거기서 1위 하셨고요. 네네, 압도적으로 1위 했습니다. 거기서 1위 했는데도 바른미래당에서 당내 경선 1위를 한 박종진 예비 후보를 공천해야 한다는 유승민계, 손학규 중앙선대위원장을 전략 공천해서 서울시장 선거를 지원해야 한다는 안철수계, 지금 서울 송파을 국회의원 재선거 공천을 놓고 바른미래당 내 양측 개파의 주장이 철저히 대립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까지 출마 의사가 없다고 밝혔던 손학규 전 의원이 후보 등록이 시작된 어제 돌연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상황은 더 꼬이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가장 반발하고 있는 사람은 당내 경선 1위를 했던 박종진 예비 후보입니다. 자, 박종진 예비 후보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진 예비 후보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비 후보가 참 오래 가네요. 예, 그걸. 예비자 떼기가 이렇게 힘들 줄은 모르시고 꿈에도 출마 몰랐습니다. 결심하셨습니까? 예, 저도 전략 공천 어떻게 보면 대상자였고. 네.